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김장철만 되면 며느리는 왜 힘들어할까요? 시어머니는 또 왜 서운해할까요? 김장은 단순히 음식을 담그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서로 다른 가족들의 김장 이야기를 통해 며느리, 시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정 씨 40세는 결혼 첫 해 김장을 위해 시댁에 갔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김장은 며칠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시댁 마당에는 배추 쉼포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왔으니 올해는 금방 끝나겠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밝은 기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배추를 들고 절이고 양념을 바르는 반복 작업에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허리는 찌릿찌릿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렇게 잘하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다. 매년 너만 있으면 든든하겠어. 그 순간 은정 씨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년 해야 한다고? 앞으로 내 삶의 김장이 매년 반복된다는 건가? 손에는 양념이 묻어 있고 몸은 땀에 젖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의 피로가 차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정 씨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오자 은정 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회사 일이 많았는데 주말을 시댁에서 김장으로 보냈었지. 그때 아이들 학원도 못 챙기고 내가 밤새 밀린 회사 일을 했던 게 기억나. 시댁에서 온 전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은정아, 올해는 배추 좀 넉넉히 준비했어. 주말에 시간 비워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사에선 연말 보고서 준비로 눈코 뜰 새가 없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도 꽉 차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쪼개야 하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죄송스러운 마음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그런데 왜 이 일이 나한테만 이렇게 큰 산처럼 느껴질까? 은정 씨는 김장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김장은 매년 자신의 시간을 내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고 이 과정에서 자신은 점점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결국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남편은 왜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 걸까? 시댁의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올해도 그녀는 김장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께 실망을 안겨드릴 거고 가면 또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칠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덜 미안할 수 있을까? 정순 씨 67세는 매년 김장철이 다가오면 설렘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녀에게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내가 만든 김치가 가족의 식탁에 올라갈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들어. 그게 바로 엄마의 역할 아니겠어? 정순 씨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매년 100포기 이상의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밤낮으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며 새벽까지 일을 해도 그녀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김치를 먹고 우리 가족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한 거야. 힘들어도 행복한 시간이었지. 몇 년 전부터 정순 씨는 자신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도 시큰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젠 혼자서 다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
그래서 그녀는 며느리 은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잘 도와주면 앞으로는 내가 조금 덜 힘들겠지. 며느리가 이런 전통을 이어받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 하지만 며느리가 김장을 돕는 동안 은정 씨가 시계를 자꾸 보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저렇게 바쁜 얼굴일까?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걸까? 김장이 끝난 후 정순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힘들어도 참고 하는데 며느리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 그녀는 은정 씨가 시댁의 김장을 가족을 위한 따뜻한 시간이 아닌 해야만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랑의 일로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가는 건가? 정순 씨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며느리에게 기대를 한 걸까? 아니면 은정이가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걸까? 정순 씨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김장을 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젠 나도 지치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 그녀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예상하면서도 김장이라는 전통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가 우리 가족의 식탁에 올라가고 그걸 먹으며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거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하는 건 아닐까? 은정이에게 이 일을 강요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정순 씨는 김장이 가족을 위한 일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 45세는 김장철만 되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엄마는 김장을 가족을 위한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고 아내는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항상 중간에서 난감한 입장이 되죠.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그는 점점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어머니와 아내가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해 김장날, 재호 씨는 마당에서 배추를 절이는 어머니와 부엌에서 양념을 바르는 아내를 번갈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 은정 씨가 피곤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 김장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리 집 김치는 조금만 담가도 되잖아.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재호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순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야, 배추 다 절이면 내가 조금 도와줘야 한다. 며느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나서야지. 그 말을 들은 재호 씨는 어머니께도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아내가 덜 힘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덜 가지셨을까? 그날 밤 그는 아내가 허리를 주무르며 쉬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자책했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네. 왜 항상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걸까? 올해 김장철이 다가오자 재호 씨는 스스로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돼. 나도 가족의 일원인데. 아내와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재호 씨는 김장날 아침 어머니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올해는 제가 배추 절이는 걸 맡을게요. 그리고 양념 만드는 것도 도울게요. 아내도 좀 쉬게 하고 엄마도 덜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정순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준다면 훨씬 수월하겠지. 그런데 내가 일할 줄은 알겠냐? 어머니의 농담에 재호 씨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시면 저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내 은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서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 재호 씨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함께 만들며 오래 김장을 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노하우를 배우면서 어머니가 왜 김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머니와 아내 모두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올해 김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났고, 어머니와 아내는 한층 편안한 얼굴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작은 참여였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진 시간이었어요. 김장을 둘러싼 갈등은 작은 변화와 배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김장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따뜻한 가족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일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과거처럼 많은 양의 김장을 고수하지 않고 가족이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순 씨와 은정 씨는 올해 김장을 앞두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우리가 김치를 너무 많이 담그는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정순 씨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김장은 넉넉히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하지만 은정 씨의 상황을 이해한 정순 씨는 고민 끝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먹을 만큼만 담그고 부족하면 나중에 조금 사 먹는 것도 괜찮겠네. 결국 올해 김장은 50포기 대신 20포기만 담그기로 했고, 부족한 양은 시판 김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김장을 하는 시간도 훨씬 짧아졌습니다. 김장을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재호 씨는 올해 김장을 앞두고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제가 배추 절이는 걸 맡을게요. 양념도 제가 돕고요. 두 분이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정순 씨는 아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살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면 올해는 정말 수월하겠다. 내 아내도 덜 힘들겠지. 재호 씨는 아내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며 김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족 분위기를 한층 더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 같이 해서 그런지 부담도 덜하고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솔직히 나누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 은정 씨와 대화를 나누며 김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은정아, 너도 많이 바쁘지? 내가 올해 조금 줄이자고 한 건 사실 너를 생각해서야. 은정 씨도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장을 돕고 싶은 마음은 정말 커요. 그런데 회사 일과 아이들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올해 김장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칭찬과 감사의 말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순 씨는 김장이 끝난 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도와줘서 올해는 정말 훨씬 수월했어. 내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김치도 더 맛있네.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들은 은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께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올해 김장은 정말 즐거웠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김장을 부담이 아닌 행복한 기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장은 누군가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와 대화를 통해 사랑이 가득한 가족 행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김장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가족도 이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김장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노후산책이었습니다.